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수요일 4부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참,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승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시사평론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예, 날씨가 아직 좀 시원해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그죠? 많이 잘 때 기분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시원했는데 혼자 아직 덥다 그래가지고 나 또 야 아직도 덥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고 조마조마하면서 물어봤는데 예, 다행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보는 승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김남국 징계안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때부터 이렇게 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명을 하라는 어떤 자문위의 권고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하지 않고 좀 수위를 낮춰서 다시 의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상이 됐던 건데 그 절차대로 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이제 3명씩 있는 그러한 구성이었기 때문에 윤리 전체회의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는데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첫째로 민주당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뭔가 이제 좀 뭔가를 엄격하게 그러니까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같은 편이라고 감싸지 않고 이런 모습을 평소에 보였더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판단이 달랐을까 국민들이 한 번 더 들여다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인 거래가 일 안 하고 상임위에서 자기 일 안 하고 코인 거래 열심히 했다는 거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 코인 거래가 다른 맥락이 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게임 업계 어떤 로비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주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일종의 이 선거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하나. 이렇게 제기가 됐던 건데 지금 확인이 되는 거는 굉장히 코인 거래 열심히 했다. 요거 하나지 않습니까? 액수가 좀 크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액수가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던 건데 근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논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논리도 아니고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뭘 또 이거 제명을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이 또 자기 자당 출신의 어떤 지금 무소속이니까 자당 출신의 의원이라고 또 감싸는구나. 이거 외에는 별로 설명되는 부분이 없는 거고 이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민주당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하고 이거는 정말 과단성 있게 이러저러하게 처리하겠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도 이제 좀 불분명하게 처리해온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민주당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여전히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보다 김남국 의원이 나이가 좀 많이 위죠. 예, 그죠? 형이죠, 형. 예, 저보다 한 7, 8살 형으로 그죠? 알고 있습니다. 형이죠. 그 어떻게 그 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구나. 그러니까 며칠 전에 민주당 워크숍이 있었고 거기서 처절한 자기 개혁, 뭐 반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또 김남국 안에 대한 것이 또 부결되는 것을 보면 국민들께서 이 정치 그래 결국에는 정치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앞으로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과연 정치인들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고요. 저는 근데 이번 그 김남국 그 의원의 제명 안건을 좀 유익 있게 봤던 게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앞으로의 기준. 예, 제명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윤리위 물론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들어가겠지만 현재 자진 신고한 11명의 의원 중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의원분들에 대한 어떤 잣대로서 김남국 의원의 이 안건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유익 있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가 좀 뭐랄까요,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온정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특히 야당이 더 큰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요새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코인뿐만 아니라 이 좀 영리행위, 펀드 뭐 이런 거를 많이들 하나 봐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내가 뭐 국회의원도 됐는데 좀 더 이런 이제 지위에 있을 때 더 많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재산을 좀 불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행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펀드가 됐든지 어떤 코인이 됐든. 그렇죠. 또는 뭐 부동산이 됐든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그게 어쨌든 범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또 좀 여러모로 의심해 볼 만한 어떤 것들은 그게 결국은 또 어떤 정치 활동과 이어지는 맥락들, 그러니까 그게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달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건 정말 큰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건 이제 범죄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범죄가 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범법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면. 근데 그렇죠. 좀 보기가 좀 민망하죠. 근데 우리 정치에 이제 최근에 가장 또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그러니까 범법이 아니니까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하는 논리가 너무 이제 횡행하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이게 범법이 아닌 거는 말 그대로 범법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어떤 도덕 수준 그리고 이 어쨌든 국민의 어떤 대표로서 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러한 정도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그런 국민의 어떤 마음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최소한 어떤 그런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면 자기 어떤 재산을 불린다든지 내가 앞으로 좀 더 잘 살아봐야겠다든지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이 맡긴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그냥 패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관 한번 해보고 뭐 고위 행정 관료 한번 해보고 근데 그 하다가 패션 치고는 엄청나게 위험 부담이 큰 패션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를 해야지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직업으로서의 그런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패션으로 국회의원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전반적으로 아쉽죠. 저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 잘 몰라가지고 여쭤봤는데 김남국 의원 세비 논란이 뭐예요? 김남국 의원은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안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대로 이제 세비 어쨌든 의원실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깜빵 있는 사람도 월급 받는 사람이 있을 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원실이 유지가 되면 세비가 이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늘 있는 이제 세비 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건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면은 뭐 이 의정 활동을 완전히 다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만한 글쎄요. 문제고. 이 깜빵에 있는 사람들은 못 하는데도 월급 받는데 그거보단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할 일을 안 하는데 어쨌든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여러 사례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본회의에 출석을 뭐 안 했다든지 그것도 이제 이해할 만한 맥락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지역구 관리도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과도하게 이제 본회의나 또는 법안 발의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든지 또 법안 발의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법안들 예를 들면은 이런 법안 발의의 숫자 채우려고 하는 이 일종의 이 먼지 털어가지고 하는 그렇죠. 리사이클링 법안. 그렇죠. 아주 환경 친화적인 법안이죠. 예.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꼭 세비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세비로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글쎄요. 그걸 넘어서는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월급 얘기가 뭐 여러 번 나오지만 저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최소한도 어쨌든 국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나온 기간 빼놓고는 뭐 이게 문제가 되나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을 수 물론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건과 관련한 게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이제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받는 그런 월급이 굉장히 많고 또 의정 활동비라든지 또 지원, 보좌진이라는 이런 것을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김민하 평론가랑 생각 이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전재수 의원님하고 제가 좀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정치생명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뭐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정치인들이 내심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 생명이라는 게 사실 정치 생명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이제 여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살날이 많이 남은 분의 경우에는
부활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뭐 비유해서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또 정치 생명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논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온정적인 뭐 이런 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두 개를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정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뭐 제명은 과하고 정치 생명이 안 끝났으면은 뭐 제명을 해야 되고 예.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여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생명 끝났다. 동의하세요? 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끝났다. 저 뭐 짧은 정치 경험이라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정치는 기세, 기강, 품격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희화화돼 버렸잖아요. 김남국 의원은. 그러니까 희화화됐으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희화화된 내용들이 계속 돌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때 아닌 이념 논쟁입니다. 이게 스테레오로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휙 지나가네 소리가. 예. 왜냐면 저만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 스테레오가 이런 거구나 새삼스럽게. 청취자 느낀 여러분들은 건데.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만 못 듣는. 예, 그렇죠.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휙 나가는. 예, 이 두 번째 키워드.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빠져나가는 느낌도 있어서 네, 조금 그러네요. 네.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전 이 음악만 남아 있으면 곤란하지 머릿속에 자꾸 음악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 때 아닌 이념 논쟁인데 지금 뭐 홍범도 장군 그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 정율성 공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자,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뭐 이게 또 어제 거기 홍범도 장군 묘역이 또 가셔가지고 참배도 하시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나 저는 여러모로 의문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했다 안 했다도 뭐 대통령실의 설명과 언론 보도 내용이 다른데 언론 보도 내용이 굉장히 자세한 걸 봐서 대통령의 말씀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추측입니다만 오늘 언론 보도는 거의 다 내용이 다 거의 정확하게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에서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방부가 어쨌든 이 정도 논란이 되고 여당 내에서도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거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지적들이 홍준표 시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한치도 뒤로 안 물러서는 걸 볼 때 이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을. 그런데 뭐 여러 차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겠지만 홍범도 장군하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라는 이념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어쨌든 혁명을 수출하기 위해서 피지배 민족들의 뭔가 자결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략던 레닌의 전략이 우리가 이제 연해주 등에서 그 혁명 수출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국주의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전 세계를 프로레타리아트 국가와 부르주아 국가로 나뉘어 가지고 프로레타리아 피식민 국가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 아니었어요? 레닌이?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제국주의 국가 내부에 이제 분열을 그렇죠. 도모하는 그런 거고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소련이 왜 하고 싶었냐라고 하면 소련의 일국의 혁명만으로는 이제 이 유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사슬을 뭐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약한 사슬의 고리를 공략하는 방법이 되려고 한 건데 그것과 어쨌든 그러한 당시 소련의 전략과 연해주 등지의 요 북쪽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야 되는 우리 독립군들의 처지가 맞물려서 이해관계의 산물이거든요. 그 당시 상황은. 그렇죠.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뭐 수용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흉상을 치우자 말자를 얘기할 것이 전혀 아닌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이전에 무슨 논란이 있었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군함에도 홍범도함이라는 이름 붙여준 것이고 하면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을 대통령께서 과하게 지금 어떤 그러한 역사와의 대화의 국면에 너무 빨리 들어가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과거에 그런 우스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역사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참모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여당, 야당이 아니라 역사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국면이면 절대 안 된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역사의 대화뿐만이 아니고요. 역사의 평가위가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싸우다 싸울 게 없어서 이제 역사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패션에만 복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치 레토릭에도 이제 복고가 있구나. 다시 우리가 미국의 1950년대 그 메카시즘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이념 전쟁으로 돌아가는구나.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젊은 층한테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보냐 보수냐 이거 가지고 물어봐도 다들 피식피식 웃을걸요. 진보냐 보수냐가 젊은 일반 보통의 그렇죠. 사람들 뭐가 중요하냐.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걸 가지고 물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이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해 가지고 육사 생도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그 홍범도 장군의 그 공산당 이력이 있어서 이 육사 생도들이 그 흉상을 보면서 아 공산주의가 옳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생도들이 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흉상을 제거하자고 하면 육사 생도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육사 생도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보면 아 국군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항일 정신이라든지 이 몸과 마음을 던져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 어를 생각하려고 거기 생도들한테 본받게 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무의미한 논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논쟁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여당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발적이거나 뭔가 정치적인 사안이 나와가지고 여당이 방어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스스로 덫을 놓고 왜 우리가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왜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점점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논쟁에서 이거 저희가 지는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란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은 아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인가 이 생각이 아니라 독립운동에는 이렇게 여러 처지에 있고 심지어는 다양한 그렇죠. 독립운동에 실제로 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좌우가 없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라는 걸 오히려 일깨워주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재생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지도자의 어떤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국민을 네. 오히려 분열시키는 정치다. 이런 오해를 받기가 딱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끊어야 된다 이제는 다시 예.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